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32명이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경우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보험회사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지난 13일. 동료 직원 26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직원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직원의 가족과 지인까지 잇따라 감염되는 등 관련 확진자 수가 10명이 넘었습니다. 광주시는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한 심층 역학조사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보험 영업의 특성상 그 이제 외부 활동이 많으시고 그 접촉자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3주 넘게 매일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특히 여름휴가 등의 영향으로 광주의 타 지역 관련 확진자만 18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여수와 순천에서 일가족이 각각 부산과 보성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량이 늘면서 추가 확산도 우려됩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통행이나 이동이 변변한 곳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적극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확진자만 80명에 달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경우 잠복기 등을 고려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다음 달 전남에서 열릴 예정인 각종 축제와 행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명량대첩축제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명량해전 재연 행사도 가상현실 체험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2021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도 모든 행사와 전시를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현장 관람은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광복절 연휴 동안 호남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남 서남권에 이어 어제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찾아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보상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 동안 목포와 광주를 방문한 이낙연 후보는 어제 전북으로 이동해 새만금 국제창업특구를 강조하는 등 호남 표심 경쟁을 벌였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바로 관광산업인데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로 불리는 가상 공간 속에 또 하나의 관광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관광객과 소통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방송총국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강공원을 메타버스, 즉 온라인 가상 공간에 구현했습니다. 강변 벚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고 뱃놀이를 즐기거나 남산 N타워와 무지개 분수도 감상합니다. 역시 여행의 백미는 먹거리, 편의점에서는 라면도 끓여 먹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힌 지 2년째. 전 세계에서 2,200만 명이 한강공원 가상공간을 찾았습니다. 관광객이 방문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으로 방문을 해볼 수 있겠죠. 좋은 인상을 받은 후에 직접 오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 관광객들이 그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유하고 그다음에 자꾸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누는 거죠. 105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1호 근대 도심공원인 용두산공원, 메타버스와 증강현실을 활용한 첨단공원으로 새로 단장합니다. 방문객은 가상공간에서 소통하며 한 곳에서 부산의 여러 관광지를 두루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용두산공원의 팔각정이라든지 부산타워 안쪽에 저희가 구축을 해서 거기서 이제 HMD를 쓰고
용두산 곳곳을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요. 공원 곳곳에는 용두산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관광 목적지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관광지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어떤 이제 소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의 일상화로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관광업계와 연계한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예년 같으면 멸치잡이 어선들과 홍합 양식 어민들이 한창 조업할 시기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값이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업을 할수록 손해이다 보니 아예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창원방송총국 배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철을 맞아 한창 바다에 나서야 할 멸치잡이 어선들이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여름철 하루 평균 16시간을 조업했지만 올해는 나가더라도 6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년에 8,000원이 넘던 마른 멸치 1.5kg 한 상자 경매 가격이 절반 이하인 4,000원 선에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조업할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손해가 적게 안 가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조업을 일찍 마치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잡은 멸치도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소비 부진으로 출하가 지체되면서 냉동 창고마다 마른 멸치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나 등으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여서 전국의 보관 창고마다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받을 수 없는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홍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81가구가 양식장 17헥타에서 홍합을 생산하는 창원의 한 어촌계. 홍합 껍질을 까는 작업장이 25곳이 있지만 한산합니다. 예년 같으면 20kg에 10,000원 하던 홍합이 요즘은 6,000원 선으로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빈산소 수계 등으로 홍합이 60% 폐사하면서 생산량마저 줄어들어 타격이 더 큽니다. 전혀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수요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어민들한테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이제 와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민 단체들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소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여수시 소라면의 한 놀이공원에서 리프트가 멈춰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사다리 차량 등을 이용해 리프트에 타고 있던 승객 24명을 1시간 30분 만에 모두 구조했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감지기 오작동으로 리프트가 멈췄으며 승객들에게 이용요금을 환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하고 모욕죄에 대해서도 1심의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영농에 총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대 후보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광복 76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특별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광산구는 월곡동 고려인 문화회관에서
홍범도 장군 국내 유해 봉환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를 열고 홍 장군이 직접 쓴 글 등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산구청 1층에서는 한국광복군의 독립에 대한 결의가 적힌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인 광산농악 예능보유자 정득채 선생이 지난 14일 향년 83세로 별세했습니다. 정득채 선생은 1992년 광산농악 상쇠 예능 보유자로 지정돼 활동해왔으며 최근까지도 후진을 양성하는 등 광산농악을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데 일생을 바쳐왔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1월 제막한 명예의 전당에 오를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나눔과 기부, 봉사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를 명예의 전당 후보로 추천받은 뒤 사회공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오는 12월에 열립니다. 전라남도가 도정 혁신을 위한 올 상반기 우수 제안 7건을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접수한 도정 제안 110여 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농수특산물 도지사 인증기간 단축과 민간정원 정보 제공 등 7건을 선정해 도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도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영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영광군은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회와 시군협의회를 통해 올해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0회 전남체육대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나흘 동안 영광 스포티움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대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광주은행 등 12개 시중은행과 함께 영업제한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이달 초부터 3조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112개의 경영 위기업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액이 53억 5,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4%, 수입은 39억 8,300만 달러로 67.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의 수출은 반도체와 가전제품이, 전남은 화공품과 석유 제품이 전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비교적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낮 동안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광주와 영광, 담양에는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가 됐는데요.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한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지만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나머지 광주 전남 지역들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나주와 광주 2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와 고흥 28도, 순천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와 영암 30도, 장흥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산 꼭 가지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소나기가, 금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